네, 잘 들리시죠? 어, 우선 제 소개는 이따 서론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고요. 저는 F샵에 대한 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하나의 큰 덩어리로 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나누어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 컴포넌트라고 하면 글쎄요, 클래스 또는 모듈, 넓게는 어셈블리, 패키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컴포넌트를 여러 개로 나눠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데 우선 재사용성의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주된 목적이 분할 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할 정복이라고 하면 하나의 크고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컴포넌트는 각각이 고립되어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을 필연적으로 맺게 됩니다. 이때 컴포넌트 간에는 서로 간에 필연적으로 의존 관계가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의존성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는 패키지를 갖다가 손쉽게 검색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합니다. 그 예로는 단넷에서 유명한 누겟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굉장히 일반적인 개념인데 이 또한 우리는 의존성 관리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역전을 기반으로 한 의존성 주입 또한 의존성 관리의 훌륭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의존성을 피할 수 없고 그 의존성을 관리해야 되고요. 나아가 우리는 그 관리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때 의존성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마도 불필요한 의존성을 갖다가 방지하고 특별히 순환 의존성은 조금 이후에 말씀드릴 건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의존성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아마도 의존성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환 의존성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음, 그 제일 상단에 상위 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레이어가 있는데 이때 상위 레이어가 중간 레이어를 의존하고 있고요. 중간 레이어가 하위 레이어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하위 레이어가 이때 상위 레이어를 갖다가 의존하게 되면 순환 고리, 즉 순환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 다음 그림에서 하위 레이어가 그 제일 상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 중간 레이어가 다시 상위로 갔을 때 마지막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의존성이 생기게 되면 이 세 가지는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하는 기능, 그러니까 하는 역할, 우리는 이거를 동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서로 간의 상위 위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위 위계를 잃어버려서 이들 각각의 컴포넌트, 레이어들은 마치 하나의 큰 슈퍼 컴포넌트를 이루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서 컴포넌트를 나눠서 어, 분할 정복을 한다는 그런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순환 의존성이 생기게 되면 하나의 큰 슈퍼 컴포넌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컴포넌트의 분할 정복이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F샵에서는 이런 순환 의존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의존성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드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가 의존성 순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F샵 코드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저는 정진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트립스토어에서 서버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 내용의 다수와 다수의 그림이 위 세 가지 링크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링크는 스캇 올럿이라는 분의 블로그 글인데요. 저의 발표 내용은 이분의 블로그 내용은 글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거기에 좀 살을 붙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듣고 혹시라도 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발표 링크를 갖다가 방문하셔서 죄송합니다. 이 참고 링크를 방문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파일에 지금 보시는 코드는 F샵 코드인데요. 각각의 자세한 의미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이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그 타입을 사용하는 하나의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파일은 문제가 없이 컴파일되고 동작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파일에서 지금과 같이 함수와 타입의 순서를 변경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중간에 빨간 줄과 같이 이 빨간 줄이 컴파일 오류를 의미해서 제가 나타냈는데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F샵에서는 그 참조 대상이 되는 의존성은 현재의 코드보다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한 파일 내에서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후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참조할 수 없어서 컴파일 에러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파일 하나의 의존성뿐만 아니라 파일 간에도 의존성이 있습니다. 현재 동일한 코드로 각각 common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타입이 속하는. 그다음에 함수를 하나로 분리해서 convergence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에 문제가 없이 컴파일되고 동작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코드 순서를 익히게 되면 그림과 같이 조금 전에 한 파일 내에서 보았던 컴파일 오류처럼 동일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한 파일 내에서의 뿐만 아니고 F샵에서는 참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의 파일보다 먼저 파일이 선언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F샵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약에 코딩을 한다 그러면 이 의존성 순서, 코드 순서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VS에서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그냥 C샵처럼 new 파일로 만들고 만든 파일이 알파 유맥으로 정렬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F샵에서는 코드를 만들려면 어느 곳에 위치시킬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range라는 파일을 잡고요. 컨텍스트 메뉴에 보면 이 range 파일보다 위에 소스 코드를 생성할지 아니면 밑에 소스 파일을 생성할지를 갖다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파일에 대해서도 요 밑에 보시면 move up과 move down 메뉴가 있는데요. 만들어진 파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순서를 바꿔서 의존성 관계를 갖다가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왼쪽 노란 박스는 F샵 프로젝트의 내부 내용인데요. XML로 되어 있죠. 현재 C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스 파일을 갖다가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프로젝트에 같은 레벨에 놓여 있는 C샵 코드들은 그 프로젝트에 속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전 버전에서는 아마 일일이 나열하는 게 필요했었죠. 근데 지금 F샵 같은 경우에는 C샵과 같이 소스 코드를 갖다가 나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스 간에 의존성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먼저 나오는 파일이 numeric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seed 파일, tree 파일 이렇게 있는데요. seed 파일은 numeric 파일을 참조할 수 있지만 거꾸로 numeric 파일은 seed 파일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F샵 프로젝트에서 보시는 이 파일 순서는 오른쪽 솔루션 탐색기에서 보는 파일 순서와 동일하게 됩니다.
C샵과 같이 그냥 알파 유메릭으로 정렬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순서에 대한 제약, 의존성에 대한 제약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C샵 코딩을 할 때 항상 파일 순서를 신경 쓰고 의존성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코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존수를 갖다가 방지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순환 의존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순환 의존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층형 아키텍처인데요. 먼저 C샵으로 작성되어 있는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쿠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솔루션 탐색기의 프로젝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의 의존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맨드 모델이라는 프로젝트와 쿼리 모델이라는 프로젝트가 도메인 레이어에 속하고요. 그 하위에 퍼시스턴스 모델이라는 것이 퍼시스턴스 레이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퍼시스턴스 레이어의 프로젝트는 위에 도메인 레이어의 프로젝트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API, 그 다음에 프로세서, 인스턴스 펑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API는요, ASP.NET Core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인스턴스 펑션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애저 펑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샵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의존은 불가능하죠. 가령 API가 지금 현재 커맨드 모델, 도메인 레이어를 의존하고 있지만 거꾸로 이 의존 관계 속에서 도메인 레이어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참조하는 순환 의존 관계는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한 프로젝트 내에서, 즉 커맨드 모델 프로젝트 내에서는 얼마든지 C샵 파일 간의 상호 의존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F샵에서는 파일 간의 상호 의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옵션을 줘서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참조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C샵 프로젝트에서는 계층형 아키텍처를 갖다가 의존성을 강제해서 계층형 아키텍처를 만들려면 그림과 같이 프로젝트로 나열했어야 되는데 F샵에서는 파일로만으로 해서 계층형 아키텍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메인 레이어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퍼시스턴스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고요. 밑에 있는 파일들이 위에 있는 파일들을 의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샵의 프로젝트는 C샵과 다르게 파일 간의 의존성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파일 내에서도 얼마든지 계층형 아키텍처를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번째인데요. F샵은 위에서 아래의 의존 관계가 파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C샵 코드에서 참조를 찾아가면서 이해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갖다가 좀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한 장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면 그냥 여기 보시는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일을 갖다 이리저리 뒤져가서 볼 필요 없이 그냥 뉴메릭, 시드, 트리, 레인지 이런 순으로 솔루션 탐색기에 있는 순서대로 파일을 갖다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쉬운 점이라고 해서 하나 표현해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F샵을 갖다가 배우고 코딩할 때는 이런 의존성 제약, 파일 순서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시키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나중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장점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이런 제약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 불편이 크게 나중에는 해소가 돼서 저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가 저는 제 경험에서는 TDD라는 게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프로덕션 코드를 먼저 작성하기 전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그 제약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다가 나중에는 프로덕션 코드를 갖다가 작성하는 두려움을 갖다가 많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 TDD가 그런 장점을 살려주었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처럼 F샵의 코드 순서의 제약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하나의 점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X축이 코드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코드 줄 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X축의 코드 줄 수가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Y축은 의존성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프로젝트를 나타내냐면요. 그러니까 C샵 프로젝트는 왼쪽에 보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F샵은 이런 프로젝트를 아까 도표로 나타낸 것들인데요. 특별하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점을 찍은 게 아니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특별하게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F샵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코드 사이즈가 증가해도 의존성 수는 그게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F샵 프로젝트들은 C샵 프로젝트는 F샵 프로젝트들보다 상당히 의존성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F샵은 코드에 대한 순서, 의존성에 대한 제약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의식하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C샵보다는 의존성에 대한 순서가 당연히 적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앞에서 보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갖다가 중에 두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C샵으로 되어 있는 스펙 플로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틱 스펙입니다. 이때 동그라미는 클래스 또는 모듈을 나타내고요. 화살표는 의존성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스펙 플로우가 여기 보시는 틱 스펙보다 약 1.5배 코드 규모는 큽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요. C샵 프로젝트의 의존성의 크기는 F샵에 비할 바가 안 되죠. 굉장히 F샵에 쓰는 의존 관계가 굉장히 단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앞서 F샵에 대한 코드 제약의 순서를 통한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요. 끝으로 이것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네. F샵에 있는 코드 순서의 장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불필요한 코드의 의존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환 의존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프로젝트 내에서도 계층형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코드 읽기 순서를 제공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쉬운 점은 C샵에서 오는 그 경험이 파일 순서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익숙하지 않음의 제약을 깨고 나면 이런 장점 세 가지를 살려서 굉장히 조금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의존성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발표를 30분을 받았는데요. 혼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났네요. 우선 발표는 마치고요. 우선 공유는 끄겠습니다. 예, 정진욱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마침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이준님께서 네, 저도 F샵을 공부 중인데 혹시 F샵을 실무에서 사용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실무에서는요, 사용하고 있는 극히 드물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곳에 사용하냐면, 한번 만들어서 버려도 되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에서 개발자 동료분들 중에서 F샵을 직접적으로 코딩하고
만지는 분이 저 말고는 없어서요. 그래서 F샵의 장점을 갖다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 일할 때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전파하고 쉽게 이렇게 설득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갈 때 F샵으로 코드를 만들면 사용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곤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보통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그 .NET 코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NET 코어 기반의 MS 빌드는 예전처럼 그 파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프로퍼티 대입하고 추가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C샵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그 파일을 자동으로 스캔을 해서 제외할 파일만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쓰는데, F샵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파일 순서를 프로젝트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그 만약에 폴더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네. 식으로 이게 읽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폴더까지도 순수가 있습니다. 네. 주신 문인데요. 폴더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요. 폴더까지도 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폴더가 이제 중간에 끼어 있다 그러면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우선으로 읽나요? 아니면 다른 모듈로 취급을 하게 되나요? 다른 모듈로 취급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폴더도 파일처럼 순수가 있고요. 예. 파일 중간에 지금 폴더가 오는 건지 폴더끼리 못 껴서 위에 올라가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파일 지금 중간에 폴더가 네, 들어가는 파일 거. 중간에 낄 것 같아요. 네. 예. 네, 아, 지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a.fs 다음에 뭐 b라는 폴더가 있는데 b 안에 무슨 fs 폴더가 있으면 a.fs 다음에 b 폴더 안에 있는 거 쭉 읽고 그다음에 이어서 다른 fs 파일도 순서 지정한 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거니까 폴더까지도 이제 내가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닐 건지를 지정할 수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예. 권효정 님께서요. 네. F샵을 실무에서 쓰시면 C샵으로 작성된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때 혹시 제약 사항이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F샵에서는요, C샵 코드를 사용하는 데는 거의 제약이 없습니다. 거의 제약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람다 같은 게 조금 표현이 달라서 그런데 요즘에는 잘 녹아들어가서 거의 제약이 없고요. 거꾸로 C샵에서 F샵을 갖다가 콜할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샵에는 C샵에 존재하는 타입이 많습니다. 가령 파셜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C샵에서의 남대하고 다르게 F샵에서는 파셜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 커링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타입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C샵에서 사용하는 걸 갖다가 의식적으로 구현해 주지 않으면 그냥 녹취시키면 C샵에서는 거의 사용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C샵을 F샵에서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C샵에서 F샵을 사용할 때는 F샵 코드 작성 단계에서 신경 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 이론적으로 F샵이든 C샵이든 비주얼 베이직 닷넷이든 전부 그 MSI를 기반으로 코드가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그 머신 레벨에서 보면 전부 동일 언어로 취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근데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F샵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방언이라든가 이런 걸 C샵에서는 그 서포트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뭐 중간 계층을 두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 면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권민영 님께서 "커링이 뭔가요?"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한번 발표 끝나가 한번 다른 분한테 한번 더 여쭤보시고요. 커링이라 하면 함수가 음, 여러 개의 파라메터를 받을 때 그 파라메터를 갖다가 받는 하나의 함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먼저 뻔에 제일 먼저 받는 파라미터를 먼저 받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함수를 갖다가 반환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 쪼개서 나눠서 딥하게 이렇게 구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커링으로 구현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파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제가 질문에 답변해 가지고 잘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정현님이 좀 도움을 받고 싶네요. 글쎄요. 저도 F샵은 완전 네, 까막눈이라서 예. 일단 그러면은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아요. 예, 발표에 관해서 혹시 뭐 질문 더 있으시면 1개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네. 네, 다른 질문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시간이 딱 알맞게 된 것 같으니깐요. 예, 정진욱 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네. 8시 35분부터 안현무 님께서 ASP.NET Core의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프롬바디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예, 40분간 발표 이어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5분간 쉬었다가 8시 35분에 다시 세션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안현무 님께서는 발표 준비 부탁드리고요. 예, 중간에 잠깐 리허설 한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